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든 챔피언, 오늘의 히든 챔피언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하는 분이시죠. 와우온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좀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 상반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액이 2조 19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9조 9,994억 원보다 72%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된 소식입니다. 네. 스타트업 투자 정보 플랫폼 더 VC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투자 건수로만 보더라도 그 신규 투자는 5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77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벤처기업부의 공식 통계는 통상 이제 7월 말에 발표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감소세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계 스타트업 그러니까 시드 투자도 많이 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상반기 이제 시드 같은 경우도 4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반가량 52% 감소했습니다. 네. 건당 투자액 역시 29.3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중기나 그러니까 후기 투자, 이제 시리즈 B 이상의 그 투자, 100억 원 이상의 투자 라운드도 7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35건보다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의 대여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서 보더라도 메가 라운드, 그러니까 조달액 1억 이상 투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VC 업계에서는 그 운용사들이 지난해보다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대규모 펀드 결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형 투자 라운드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 업종별로 살펴보더라도 이제 커머스나 바이오 부분들은 좀 줄어들었고 소부장이나 컨텐츠는 좀 주목받고 있는 그 분위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바이오 의료 투자 금액은 2조 2,179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4,395억 원으로 80% 이상 줄었고요. 투자 건수 역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커머스 투자 역시 70% 이상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면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은 아직까지 그 견실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투자건은 29건에 38% 정도 줄었고 투자액은 6,845억 원으로 상반기보다 오히려 15%가량 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K 컨텐츠 열풍을 타고 영화, 드라마, 음악 관련 스타트업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반기 3,339억 원에서 올해는 2,529억 원으로 자금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고 경기도 이제 저점을 통과 중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생성형 AI 이런 돌풍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는 투자가 좀 확대되어서 기업 활동에 좀 수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벤처 투자가 72%나 감소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3분기에는 좀 회복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데 해외 스타트업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14일부터 17일에 지난달이죠. 14일부터 17일에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놀로지 2023이 열렸습니다. 네네. 이 행사는 사실 프랑스에서 그 레제코라고 하는 일간지와 광고 홍보 기획사 퍼블리시스라고 하는 그룹이 2016년부터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행사인데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개막 연설을 하고요. 이 행사에서 올해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올해의 나라 국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조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30개 정도의 스타트업 대표단이 이끌고 프랑스 현지에서 전시회도 참가를 할 수 있었던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네,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프랑스 쪽을 좀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그 ICT
그 분야들을 스타트업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요즘에 이제 유럽 각국에서는 디지털 ICT 분야가 이제 미국에 비해 뒤처졌었다는 자각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이제 다가오는 혁신에서는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바테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AI 스타트업을 위해서 5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좀 밝혔고요. 평소 이제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부터 에너지,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출범 4주밖에 되지 않은 프랑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시드 단계 모금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해 그 사례가 주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기업은 그 미스트랄 AI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1억 500만 유로 시드 투자를 유치해서 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는 2억 4천만 유로로 평가가 된 겁니다. 이 미스트랄 AI는 딥마인드 연구원 출신과 메타 AI 연구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품을 출시를 한 적도 없고 이제서야 사실 그 직원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이 되는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네. 이런 곳에 이렇게 그 거대 투자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이제 자체 생성형 AI 개발 의지라든가 AI 분야의 미래 그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좀 받고 뻗어 나가기를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는 이제 오늘 만나볼 강소기업을 소개를 해주실 차례죠. 어떤 기업을 좀 만나볼까요? 네. 혹시 우리 이정미 앵커님은 하루에 밥을 몇 공기 드십니까? 밥을 좀 좋아해요. 네, 많이 먹어요. 2공기는 먹는 것 같은데요. 점심하고 저녁하고요. 네. 그러세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식단이 서구화가 되고 또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 이제 네.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쌀 소비가 많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주 원료인 이 쌀 같은 경우가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비타민 등 10가지 이상의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고요. 이 쌀에 있는 당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빠른 그런 에너지원으로 되기도 하고 쌀 단백질의 아미노산 라이신 함량은 밀가루보다 2배가 많아서요. 실은 그 비만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형편에서 사실 농촌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푸드테크 기업들이 기능성 쌀에 많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푸드테크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 신지원입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히든 챔피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농업회사법인 신지원의 정유군 대표와 함께 회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신지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유근 대표입니다. 네. 저는 원래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국세청에서 32년 동안 근무하다 나와가지고 네, 국세청에서만 32년을 근무하셨고요. 네네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작물분자육종연구실 고희종 박사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20년째 이 사업을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20년째 쌀과 함께 현미와 함께 보내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셨는지 쭉 공무원으로 지내시다가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업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고희종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네, 황금 가바쌀, 황금 가바쌀. 네, 네. 쌀론이 4.3배 큰 황금 가바쌀을 제가 정보를 알게 되면서 예, 고희종 교수로부터 정보를 듣고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 농민소득 증대, 수출, 일자리 창출 이 명분 있는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마지막 인생 제 2막을 예. 사명감 있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신지원의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쌀론이 큰 브랜드로 뭐 현미 국수, 현미 라면, 현미 효소,
떡볶이, 누룽지까지 다양하게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05년에 퇴직을 하시고 정식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한 연도가 어떻게 되죠? 2010년, 2010년. 네네네. 네.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10년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가바 현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바 네. 현미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와 관련한 특허도 있다면서요. 네네네. 특허는 이제 서울대학교 고희정 박사께서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허입니다. 아, 네. 네, 그 특허가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종자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제가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쌀에 대한 생산 유통권을 독점적 유통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신지원에서 이 네. 가바 현미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바란 말이 우리 고희종 박사님이 이 쌀을 개발할 때 연구 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네. 그게 가바입니다. 네. 가바란 뭐냐면은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액시드의 약자인데 자연계에 늘 있어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그런 성분인데 비아미노산, 비단백질로 구성된 아미노산이라고 그러죠. 네, 현미, 쌀룬 등에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효능으로 봤을 때는 뭐 불안 감소도 있고 네. 고혈압 개선도 있고 네. 비만 예방에도 좋고 기억력 증진, 통증 완화까지 뭐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죠. 예. 뇌신경 전달 물질. 그게 지금 그 쌀을 가지고 당뇨주에다가 임상 실험을 했는데 당뇨가 개선이 되고 고지혈증이 개선이 되고 GPT, GOT가 감소가 되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과산화 지질이 감소가 되더라 네. 하는 그러한 임상 데이터가 서울대 작물육종 분사실에서 보내온 데이터가 저희들이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금 가바쌀이 이제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신지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주력 판매 제품이 쌀론이 큰 황금 가바 현미칩이에요. 네네. 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한 입 먹어봤었는데 네네.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좀 이 제품을 출시를 하셨는지 그 출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네, 이 황금가바 현미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초록마을 등에 이제 쌀을 유통을 했는데 쌀 유통을 떠나서 이제 쌀만 유통을 해가지고는 큰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공 제품을 식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쌀과자, 뭐 현미 효소, 누룽지, 그다음에 현미 국수 이런 것들을 쑥 만드는 과정에서 누룽지보다는 현미칩이 훨씬 낫다는 이런 판단하에 네. 이 칩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개발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효능도 효능이지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궁금할 때 네. 다른 뭐 달고 짜고 이런 과자보다는 네, 이런 네. 것들을 그 먹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네. 당뇨나 알레르기 등으로 밀가루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 다이어트 건강 스낵, 고3 수험생, 어린이 영양 간식, 등산이나 낚시 여행, 장거리 운전, 요즘에 지진이나 홍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상 식량 개념, 네. 그다음에 혼밥적 건강 한 끼, 막걸리나 소주나 와인이나 아주 좋은 안주입니다. 네. 뭐 설탕도 없고 글루텐도 안 들어가고 색소도 안 들어가고 이런 네. 첨가물이 완전 제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이제 제품군은 가바 네. 현미칩 말고 뭐 몇 가지나 있을까요? 지금 개발해 놓은 게 라면도 개발했고요. 예. 라면도 나왔어요. 네네, 현미 효소도 개발이 끝났고, 그다음에 떡볶이도 미국에서 요청이 해가지고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건면 쌀국수를 개발 중에 있고, 네.
요즘은 동충하초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충하초가 현미로 만든 게 아주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황금 가바 쌀을 원료로 한 동충하초도 만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미 공유로 만든 화장품 업체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네. 공유 화장품까지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까지 네네. 예, 제품군을 다양하게 이제 확장하는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바 현미찜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구매가 가능할까요? 현재 쌀로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요. 지금 원료, 기능성 건강식품 원료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네. 현미칩은 어디서 구매가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네. 좀 저렴하게 구매를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죠. 네, 쿠팡에서 예.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더스몰의 그룹사에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도 지금 아주 인기리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눠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네. 예. 지금 현재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어느 나라에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미국의 지금 LA 쪽에 우리나라 이마트보다 큰 규모의 마트 9개를 가지고 있는 K마트 그룹에서 일단 샘플 개념으로 300박스를 오다를 해가지고 예, 예. 저희들이 7월 중에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제가 칭다오의 국태 야급 요한 공사하고 가서 저번에 제안을 하고 왔고, 그다음에 저번에 연태시의 부시장 일행이 왔을 때 또 제안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일본 제안이 들어갔고, 호주 샘플이 갔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는 9월달에 리뉴를 하는 백화점에 입점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중국, 뭐 일본, 호주, 필리핀까지 뭐 네네. 각국의 나라에서 지금 네,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더 많은 나라로 수출길이 열릴 것 같은데, 네. 자, 김 대표님, 이 네. 기능성 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전망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쌀 소비량이 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 10년 사이에 15.6%나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청 2022년 양국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7kg, 그러니까 10년 전엔 67.2kg에서 10.5kg나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밥을 안 먹더라고요. 네, 예, 밥공기도 저는 또 많이 먹는데. 네.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지금 평균보다는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찔리네요. 네.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제 10년 뒤에는요, 그 2033년 양공연도를 이런 추세로 좀 보면 44.9%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는 이제 현재 대만의 수준, 대만이 요즘에 이제 한 44.1kg 정도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가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결국은 기능성 그리고 농촌 경제를 생각을 해서 고부가가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쌀을 디저트나 쌀 음료 그리고 외식 업종 메뉴별로 확대를 하고 뭐 저당 메뉴라든가 기능성 쌀 개발 등 정부에서도 이제 푸드테크 산업에 연계한 지원 정책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쌀의 특수한 기능을 첨가한 쌀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미 그리고 현미, 도정에 따라서 뭐 백미, 흑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색을 입힌 액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향기 나는 향미라는 것도 있고 그 쌀의 특수성 기능을 더한 쌀도 있어서 뭐 키 크는 쌀, 다이어트 쌀, 항암쌀, 영양 강화 쌀, 인삼쌀, 칼슘쌀 등 300여 가지가 넘게 기능성 쌀의 네.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좀 소개하려고 좀 막 가지고 나왔고요. 국내 이제 쌀 가공산업은 2011년에 제정된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축산부가 그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2017년 정도에서는 4조 9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18년에는 5조 3천억 원, 그리고 이어서 올해는 한 7조 원 정도를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쌀의 가치가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은 사실 이번 코로나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면서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평균 96%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시기에 식량 사재기가 없었던 나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밀가루를 대체해서 밀가루의 연간 수요의 10% 가량을 분절미, 그러니까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잘라진 쌀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시장도 지금 2027년 10조 원까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가공용 쌀 그 수급 관리와 그 소비 촉진 홍보, 그리고 K-컨텐츠의 우리 눈부신 활약과 함께 사실 K-푸드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곡식 상태로는 사실 수출입이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가공한 상품들은 수출입하기가 훨씬 더 원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출을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시장에 계시는 우리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그 장기적인 목표 중에 이 쌀 가공 산업을 통한 쌀 자체로 이게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가가치도 없고 힘듭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쌀 수입 자체를 그저 막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 자체 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안 했고, 그대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좀 하고 있는데, 쌀 수출은 미미하고 부가가치도 없고 힘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꾼 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은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라면도 개발했고 현미 효소도 개발했고 다양한 현미 그 떡볶이도 개발했고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출을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했을 때 훨씬 부가가치도 높고, 또 쌀 소비가 그만큼 원료로 많이 소비가 되면은 그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도 그만큼 보존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쌀 재고 이번에 45만 톤을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 수매를 하면서 그 보관료 쌀 그 외국에서 수입한 쌀이나 자체 지금 그 구입한 쌀 보관료만 연간 거의 1조 원을 갖다가 재정 지출이 됩니다. 보관하는 데만 1조 원이 보관 들어간다고요? 비용만. 이런 그 쌀 가공 산업을 하는 그런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방송 이후로 네. 정부나 또 뜻이 있는 좋은 엔젤 투자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저와 함께 앞으로 이 가공 산업을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많은 네. 투자자분들도 또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특히나 것 이런 같습니다. 가공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공개가 돼서 네. 참여하는 기업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지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현 단계에는 저희들이 이제 OEM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마트에 저희들이 이제 납품하려고 이제 이걸 개발한 건데, 제품을 개발해 놓고 나니까 자체 공장이 있냐고 물어봐요. 예. 없죠, 제가. 그런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자체 공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내 판매가 활성화 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자체 공장을 만들어서 햄미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반드시 이제 엔젤 투자가 됐든 정부 지원 자금이 됐든 자금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런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또 화장품 쪽으로까지 이제 개발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 또 투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양미 대표 그리고 오늘의 히든 챔피언 신지원의 정유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해도 좋겠는데. 네, 시간이 될까요? 많지 않은데요. 네, 아, 그렇습니까?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우리나라의 의성이라면은 허준 선생, 외국의 서양의 의성이라면은 히포크라테스. 네. 하신 말씀이 대표님 죄송한데요. 예,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